반갑습니다. 12월 14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엎치락뒤치락 계속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보합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일단 괜찮다는 말씀 드려야 되겠죠. 일단 뭐 추세적인 부분들, 즉 5일 이평선은 깨지도 않았고요. 뭐 음봉의 크기도 커지지 않았고요. 또 낙폭 자체도 크지 않았죠. 그래서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시장이 그래도 양호하게 잘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계속 달린다라는 어떤 느낌보다는 좀 쉰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종목들이 조금씩은 주저앉는 그런 형태의 모습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별로 변화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런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분들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라는 어떤 인식들이 좀 퍼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약간 하락세가 나왔을 테고요. 코스피 쪽에서 주가 반등이 좀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의 모습이 일단 오늘의 시장의 주요한 모습이고요. 자금의 이동 쪽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먹는 경구약에 대한 그런 코로나 치료제, 이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현대바이오가 상한가로 마감이 됩니다. 자, 일단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한가 마감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 그 중간중간에 이제 뭔가 위기감이 있었잖아요. 뭐 약간씩 이제 물량을 뺏으려는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아주 잘 마무리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자, 현대바이오 상한가로 마감된 그 이야기까지도 같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는 0.28%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5일선 위쪽이죠. 그래서 나쁘지 않고요. 일단 5일선 아래쪽으로 좀 내려간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일단 2700포인트 위쪽에서 지지선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지선이 되게 재밌는 게요. 처음에는 250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2600, 2650, 이제 2700까지 올라왔어요. 지지선은 주가가 상승하면서 계속적으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어떤 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주가 상승의 강도에 따라서 조정의 깊이가 굉장히 얕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딱히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11월 달에 들어왔었던 외국인 물량들이 12월 들어서면서 이제 순매도로 좀 들어섰죠.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이제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이따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움직임이 괜찮아요. 그리고 코스닥 쪽 움직임 보시면은 11월 중순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자, 이 모양새는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완만한 속도입니다. 자, 코스피는 일찌감치 과매수 국면에 들어가 있지만 코스닥은 이제 겨우 과매수 들어갈까 말까 하는 형태의 모습이죠.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시장 상승 쪽이 주력한 종목군들, 즉 시총 상위권 종목들이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힘발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을 계속 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의 어떤 팬데믹 종식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주목이 쏠리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뒤로 뒤처지는 그런 형태가 나왔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느낌들, 그 다음에 코로나의 어떤 그 확산세가 조금 더 빨라졌다는 느낌들. 일단 뭐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미국 쪽에서 백신 접종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 조금 이것도 다시 진정세를 보게 되겠습니다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금이 일단은 시장을 이탈해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저쪽은 이제 조금 쉬어가는 구간인가 보다. 그렇다면 자금이 지금 못 올라간 쪽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뭐 수급 동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되고요. 대신에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많은 물량이 나오기 어려워요. 왜냐면 많은 물량을 통해서 주가를 빼버리게 되면 그걸 또 다시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환율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환율은 지금 보시면 뭐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게 완벽하게 자세를 잡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있었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하락세로 연결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닥을 잡았다라 볼 수 없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이 쉽게 매수를 멈춘다거나 매도로 전환된다거나 이렇게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시장에서 완전 뺀
뺀다기보다도 그냥 이리저리 괜찮은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괜찮은 거예요. 저쪽 흐름들이 또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되면 코스피 쪽이 조금 쉴 거 아닙니까? 조금 코스피가 쉬게 되면 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되겠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돈은 계속 돌고 돌게 될 거고요. 또 유입되는 자금들은 계속 유입이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판단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오늘 상황을 보시면 기관들이 매도를 좀 많이 했어요.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4천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고 연기금하고 투신 쪽 매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오늘 외국인과 합쳐져 가지고 거의 1조 원 가까운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보다 기관이 더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외국인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기관들은 단기성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주춤거릴 것 같다 싶으니까 다 던지는 모양새죠. 반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물량들을 또 다 받아내는 형태.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시장이 조정으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지금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숨고르기 시점? 그런 상황들을 좀 보셔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이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들이 좀 이제 눈치 보면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외국인 매수가 오늘 주도한 형태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 종목군들이 그나마 좋은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코스피 쪽이 너무 올라갔다는 부분에서 한 가지, 그 다음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겠고, 뭐 조금 더 영향을 준다면 환율이 조금 상승했다는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살짝 관망세로 들어섰다라는 것도 일단 영향을 좀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시장 상황이 나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갈 곳 잃은 자금들이 코스닥 쪽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딱 맞아 떨어질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매매 동향, 오늘 기관들 같은 경우 뭘 그렇게 팔았느냐, 역시 시총 상위권이겠죠. 삼성전자, LG화학 팔았고요. LG화학 주가 흐름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좀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여기서 극복이 될런지 아니면은 5일과 22선 대드크로스 나오게 되면 70만원대 초반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담을 가질 것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여전히 신고가 마감이 됐습니다. 좋은 흐름이에요. 지금 7만원을 넘지 못했지만은 종가 기준이 그런 거고요. 장중에 72,500원까지 빡치고 올라가서 아주 멋진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네, 그런 모습들. 근데 이쪽이 다 매도예요. 다 매도고요. 지금 하이닉스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권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에서 기관들 매도가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현대모비스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죠. 6%대 상승. 장중에는 7% 넘게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6%대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동안 못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간단하게 해석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자동차 업황들 보시면은 뭐 만도라든지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 신나게 올라가는데 모비스만 못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타이밍이 되니까 현대모비스가 빵 하고 차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 업황들은 다 같은 내용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이 일단 연결되고 있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들 쪽에서 아직 못 올라간 종목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매수가 들어가시면 이 업황적인 흐름을 타고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업황이 전체적으로 움직일 때는 아직 못 올라간 주식에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우선주 팔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조금 팔았네요. 물량이 많지 않아요. 그냥 삼성전자는 외국인들 오늘 그냥 관망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삼성물산 이런 거 전부 다 관망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는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에서 매도가 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매도가 좀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삼성전자 우선주에서만 매도가 좀 나온 부분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물량이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이 매수가 들어갔고요. 하이닉스는 순매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 쪽에서 물량을 많이 빼낸 것은 아니에요. 네, 물량을 많이 팔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신 삼성전자 우선주에서만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장중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본주와 우선주는 괴리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되는데, 이게 아주 특이하게 우선주가 물량이 너무 적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삼성전자 우선주처럼 어느 정도 시총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충분한 종목인데, 이 본주와의 이격이 너무 좁혀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격을 벌이기 위한 어떤 모습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올랐다라는 어떤 고평가에 대한 부분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한 부분들은 그러한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꼭 미워서라기보다도 그런 형태, 어느 정도 간격을 만들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삼성전자 우선주는 또 따라서 올라가는 그 형태가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 또는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조정이 좀 들어간다고 해서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셀트리온도 사실 모양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 그 다음에 LG화학을 매수가 들어갔고요. 현대차, 레버리지 쪽, 시장 상승 쪽에 베팅을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온 매수 물량도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 쪽에 들어온 물량이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주가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계속 연결되는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는 내용인데, 특이한 거는 개인들은 하이닉스를 매도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들 매수,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하이닉스는 개인들 매도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은 매수하는 형태.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물론 지금은 개인이 들어와서 나쁘고 외국인이 들어와서 좋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어떤 대형주 쪽의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어떤 포지션이 주요한 그런 방향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진 것 같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0.5%대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3%거든요. 미묘한 차이지만 그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바이오. 이 패턴은 제가 유료 방송에 설명을 잠깐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이렇게 좀 잔잔한 바닥권 이때 매수해가지고 빵 튀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상한가였어요. 이날이 12월 8일이죠. 이게 잔잔한 바닥에서 튀어 올라온 첫 번째 상한가였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날 급등, 갭상승하고 나서 음봉을 쭉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터졌거든요. 보통은 이럴 때 매도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시초가가 근처에서 시작했다가 살짝 밀리는 모습, 그 다음에 올라갔다 다시 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다시 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 이런 모습이라면 대체적으로 물량이 좀 뭔가 많이 나오는가 보다, 약한가 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형태의 모습에서는요, 약한가가 아니라 물량을 뺏기 위한 하나의 그냥 수작이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보통은요, 양봉이 크게 나오고 나서 음봉 떨어져서 물량이 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주가 조정 받으려면 저렇게 양봉이 같이 붙어주면 안 돼요.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래쪽에 지지점을 받고 올라가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나줘야 되고요. 저런 식으로 윗꼬리를 계속 달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윗꼬리 달고 있는데 플러스가 계속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냥 겁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윗꼬리가 나오는데 왜 플러스가 나옵니까? 그죠? 물량을 뺏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상한가가 빵 하고 차고 넘어갈 모습이고요. 장중에 우여곡절 많았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럼 상한가가 풀렸다 묶였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마감에 딱 상한가 마감을 하고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지금 잔량이 지금 보니까 아까는 70만 주 정도였거든요. 75만 주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고요. 지금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가 지정이 됐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으로요. 단일가입니다. 단일가면은 상한가를 못 박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추가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들고 가시는 거 좋죠? 비중도 많이 실었어요. 이런 종목들은 6차례에 걸쳐가지고 추가 매수를 계속 들어갔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이제 온전하게 매수된 상태에서 상승을 진행해 버렸기 때문에 수익이 지금 많이 발생한 상태죠. 이게 가장 싸게 매수한 게 11,000원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올라가면 100%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는 동안은 계속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봅니다. 수익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런 좋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발생되기를 또 강력하게 한번 기원을 해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 올라가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좋은 종목들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좋은 주식 많이 사놓고 수익을 많이 끌고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저녁 8시에
네, 인증해드릴 거 하나 있죠. 고기 먹는 거 인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 88TV와 유튜브 통해서 라이브 잘 진행해 주시기, 또 참여해 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같이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8시 라이브에 늦지 않게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